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의 과거와 가정법의 과거 완료를 이제 설명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딱히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좀 애매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때는 이 문법을 이해할 때는 영어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지 해석을 가지고 이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영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일단 순서를 보면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과거가 나와요. 과거. 그래서 요를 if절의 시제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죠. if절이 과거이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동사가 오게 되면 were를 쓴다는 거예요. 비동사가 오게 되면은 were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was가 오지 않고 were만 된다는 거예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옵니다. 자, 문장으로 들어가 봐야지 정확히 알겠네요. 자, if he were right. 그가 옳았더라면. 자,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었죠? If he is right 그랬죠. 그가 옳다면. 그러니까 그가 현재 옳다면.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옳지 또는 옳지 않은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게 가정법 현재였고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도 봤었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if he were right 하면은 현재는 he were right 요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현재 옳지 않은 현재 사실에 반대하니까 현재에 반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옳았다면 I would pay 난 지불할 텐데 whatever you ask for 너가 요구하는 거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다 지불할 텐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if he were까지 했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were to 부정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해석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가 옳을 리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해석상은 똑같죠. 위에 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밑에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런 밑에 문장처럼 써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경우에 문장을 많이 만들죠. 자,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f the sun 만약에 the sun 태양이 were to rise 뜬다면 그러니까 떴다면 in the west.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떴다면 I would marry her.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라는 얘기죠. 결혼할 텐데 그런 얘기예요. 해가 선이 서쪽에서 뜰 리가 없죠.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were to 부정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were to 부정사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잠깐 멈추시고 stop here for a moment. 잠깐 멈추시고 각자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해보죠. 자, 됐으면 보죠.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그러니까 현재에 일찍 안 온 거죠. 현재의 반대죠. 그러니까 if절 안에는 동사의 과거가 와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If you came earlier 좀 더 일찍 earlier 좀 더 일찍 왔더라면 you could meet her 그녀를 만났을 텐데 you could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만났을 것이다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형식적으로는 가정법 과거하고 딱 틀려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형식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 해석은 적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뭐냐? if 다음에 주어 had pp가 와요. had pp. 항상 had pp가 와요. 그런 다음에 이게 if절에 had pp가 오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have pp.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오죠.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사실에 반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 7단계에 나와요. 7단계. 그래서 요 9단계에 할 거를 미리 조금 설명한 건데 왜 그러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요 세 가지만 알면 해석할 때는 무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심오화해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7단계는 해석을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독해를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could have pp 뭐였죠?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would have pp 뭐뭐 했었을 텐데 should have pp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문장으로 보죠. If I had passed the test,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굳이 과거 완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뭐 그렇게 하겠죠. 했었더라면. 근데 이렇게 잘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 그냥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그죠? 했었더라면이나 시험에 과거의 시험을 합격했더라면이나 뭐 사실 큰 차이 없잖아요.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구분이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my parents는 would been happier, would have pp. would been happier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would have pp 나오죠? 그리고 had pp. 수학 공식처럼 딱딱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음 문장 보죠. If he had come earlier, 그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또는 왔었더라면 he could have had a chance. he could have had a chance. 그가 기회를 가졌었을 텐데 to meet her. 그녀를 만날 기회를 가졌었을 텐데가 되죠. 역시 had come, had pp, could have pp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은 stop here. 잠깐 멈추시고 요걸 혼자 해보시고 저랑 좀 이따가 다시 맞춰보죠. 자, 같이 맞춰보죠. 자,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랬어요.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온다 안 온다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오지 않았더라면 했으니까 had if it had not rained yesterday. had pp. 않았더라면 we would have gone out. 나갔을 텐데 뭘 위하여? for picnic. 소풍을 위하여.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풍을 갔었을 텐데가 됩니다. If it had not rained yesterday, we would have gone out for picnic. 이 되는 겁니다.